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뭐하고 계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12월 3일 밤에 계엄 선포 17분 만에 자택을 나와서 국회로 향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확보하려고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고요. 결국 계엄을 해제시키고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12월 3일 저녁 석동현 변호사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씨 변호인 나중에 맡은 분이죠. 그 자리에서 야당을 같이 비난하다가 집에 갔고요. 뉴스로 계엄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 그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다음 날에는 윤석열 씨 탄핵이 수출이나 기업 노동자에게 마이너스라고 말했습니다. 계엄은 내란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정치재판이고 여론재판이고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계엄 선포 직후에 페이스북에 혼이 비정상이라면서 윤석열 씨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강남에서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동탄에 있는 집으로 갔다가 2시간 뒤에 국회에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결 직전까지 국회 밖에서 머물다가 표결이 끝난 뒤에 국회에 들어갔다는 목격자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현직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국회 정문에서 계엄군을 막았습니다. 맨몸으로 확성기를 들고 외쳤는데요.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쿠데타의 공범이다. 이렇게 경찰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선거 때 모든 정치인들이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면서 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검증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거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또 용기 있는 결단을 하셨던 분이 계시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류혁의 내부 보고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모셨는데요. 예, 예, 예. 이게 제가 뭐 오프닝 멘트 하다 보니까 아이고, 또 그날 밤 사표 내신 거잖아요. 아유, 뭐 사표 냈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잠은 못 잤고요. 예. 오래전 일입니다. 아주 한참 전 일인 것 그 같습니다. 사표 내신 시점은 계엄 해제 의결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다. 그 전이죠. 00시 09분이니까요. 아, 네. 계엄 해제 의결된 거는 의장이 망치던 게 1시 전후였던 걸로 정도 기억합니다. 됐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그 회의 중이었으니까요. 집에 오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그 의결 났다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니까요. 아니, 기자분한테.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용기로 그런 결단을 내리셨어요? 해제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말고. 저 이제는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검찰과 수사기관 이 법조계 내부의 이야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씨 내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선에 예. 묻혀가지고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 예. 좀 중간 점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대선 때문에 지금 요즘에 뭐 대선 뉴스에 가려가지고 잘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또박또박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하던 것과 같이 그 관련된 증인들이 아주 일관되게 윤석열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어서 공소 유지는 뭐 틀림없는 방향. 오히려 그리고 또 죄질이 아주 저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그렇게 죄질이 나쁜 그 피고인이 이렇게 바깥에서 불구속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보는 입장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그 일단 증거법적인 측면에서는 증거 입증은 뭐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저께 뉴스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이 대접견실 CCTV를 네. 수사기관이 확보를 했다. 경찰이 확보를 해서 그 내용들 일부가 이제 이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 전 대통령직 권한대행은 두 분 다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 그리고 추가 소환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뭐 얼핏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인들이 그 문건을 받게 된 경위라던가 본인들이 반대했다라는 내용 뭐 이런 진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출입 시점이라던가 뭐 회의 내용, 회의 참석자 이런 그 전반적인 것을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처럼 일관되게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출국 금지라는 게 사실 좀 불리한 조치입니다. 피고인한테 피의자한테 아주 안 좋은 조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를 계속 유지한 것을 보면 경찰도 나름대로 좀 뭔가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접견실 CCTV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수사 진행에 도움을 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문건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지금 그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문건의 수령 시점이라든가 문건의 수령 경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CCTV에 나와 있는 모습과 본인들이 과거 진술이 그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뭐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 경찰에서는 당연히 왜 그게 좀 차이가 났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국무회의라고 해서 소집이 돼서 갔는데 예. 계엄과 관련된 지시 문건을 받았을 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감찰관님도 그때 계엄과 관련된 회의를 소집이 된 순간 어떤 압박감을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가고 어쨌든 그날 물어보고 어떤 회의인지 바로 물어보고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고 그렇다고 답이 나오길래 저는 아예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으니까요. 예. 그럼 국무위원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이런 문건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 회의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한다는 걸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겠다라고 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든 안 하든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남겨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했어야 하는데 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들 어쨌든 우물쭈물하다가 지금 모양새를 보면 우물쭈물하다 나중에 본인이 공범이 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것도 관련된 얘기인데 비화폰 원격 삭제 정황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증거인멸 지시를 누가 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많이들 추측을 낳게 합니다. 당연히 김성훈 차장이나 윤석열 씨일 것 같은데 김성훈 차장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걸 삭제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삭제된 부분이 결국은 윤석열 씨와 그 다른 사람과의 통화 내용이었다는 것인데 그 통화 내용 그 자체를 그 통화 사실을 알고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씨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윤석열 씨와 조봉식 청장과의 통화 그리고 윤석열 씨와 또 다른 통화 이렇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통화를 누가 지시를 했을지는 명확해 보이는 것 같고 결국 김성훈 차장이 이제라도 좀 마음 고쳐먹고 엄청나게 많이 속을 새기지 않았습니까? 수사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라도 좀 제대로 행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실에 따라서 진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나중에 결국 김성훈 차장을 도와줄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시를 해서 삭제를 한 것이라면 만약에 그런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증거인멸 교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본인이 자기 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증거인멸이 안 되지만 타인을 시켜가지고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그게 증거인멸 교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처벌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또 요거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상태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압수수색 영장 허가를 해줘야 이게 압수수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고인 신분이 돼가지고 공소 제기된 이후 아닙니까? 근데 그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신분에서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 있는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규현 부장 재판부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달라. 그걸 갖다가 증거를 쓸 수 있도록 압수를 허락해달라라는 취지로 요청을 한 것인데 한번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허가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증거기 때문에. 근데 지규현 재판부는 과거에도 구속 취소도 했고 비공개 재판 결정도 내렸었고 그다음에 촬영도 불허하고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전례에 비춰보면은 이제는 어떤 입장에서 판단을 내릴 것인지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속 취소나
이 재판 비공개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쨌든 재판 과정과 관련된 예,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수사.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압수수색이란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이 재판의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게 실체와 관련된 거죠. 다른 네. 것들은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절차와 관련된 네. 것이라면 이거는 실체와 관련된 것이라서 저도 참 궁금합니다. 어떤 결정이 어떻게 될지. 내려질지. 예, 예. 아 이거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경찰도 지금 이 비화폰 이 기록 가지고 통화 기록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또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확보하는 쪽이 가져가서 수사를 하는 먼저 확보를 했고요. 네. 그 확보한 증거를 이 재판에도 쓰도록 해달라. 그 통화 내역을. 그러려면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또 별도로 받아야 또 돼요. 받아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기현 부장 재판부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기현 판사의 결단만 있으면 이제 그걸 그렇습니다. 활용해서 수사를 그리고 진행할 그 결단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던 게 윤석열 씨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다음에도 비화폰을 계속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저는 그걸 보고 좀 웃음이 나왔는데 네. 비화폰이 정말 필요한 때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인 증거를 인멸하고 네.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구명하고 지금 뭐 통화 내역을 쭉 보면 네. 여기저기 전화 걸어가지고 뭐 구명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버한테도 전화 걸고 자기한테 유리한 걸 뭐 조치를 취해줄 만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 걸어서 읍소하고 이랬다는 건데 오히려 뭐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피의자 입장에선 더 필요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지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참 웃다가도 또 이렇게 씁쓸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경찰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확보를 하고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고 밀고 나갈 수 있을 거냐. 지기현 재판부가 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포함해서 잘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저는 뭐 몇 가지 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지금 현재 뭐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이유로 뭐 비공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리는 아마 일찍 종결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 공범들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또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거인멸 교사라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추가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 기소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 추가 기소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신병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더 이상 저렇게 다른 사람들 다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격인 사람 그리고 네. 수계라고 하는 사람이 바깥을 돌아다니도록 하면서 좀 이상한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그냥 그렇게 두는 거는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네. 그렇고 또 하나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신병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추가 기소된 사건을 뭐 심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걸 뭐 재판 지연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계속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 기소가 재판 지연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샤넬백 이야기 아주 정교하게 해주셔서 이 명품 가방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김건희 씨의 샤넬백 의혹이 이제 또 좀 진전이 있네요. 인테리어 업체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김건희 씨 비서가 그때 등장을 했었는데 건진법사로부터 명품 가방 건네받아서 이제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꿀 때 어떤 인테리어 업체 대표 아내가 동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무슨 21이라고 하는 뭐 그 인테리어 업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그 백 전문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등장인물들이 보면 그 사건에서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인물 관계도를 한번 그려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건진법사 같은 경우엔 말이죠. 지금 이 등장한 인테리어 업체 부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사람과 직접적인 그냥 바로 1차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김건희 씨밖에 없습니다. 그 땡땡 21이라는 그 업체가 예, 예. 인테리어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거 공사했다는 그 그렇습니다.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부터도 김건희 씨하고 친분이 있었다는 거고 또 그다음에 뭐 국민대 뭐 대학원 동문이니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김건희 씨와 직접 1차적인 관련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행비서야 당연히 김건희 씨와 1차적인 관련이 네. 있고 건진법사도 뭐 1차적인 관련이 있고 그럼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 사건에서 본인들은 다른 이상한 변명들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사건에 관련되게 된 것은 결국 그 중심에 있는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김건희 씨가 있는 거죠. 김건희 씨가 있는 예, 거. 예, 예. 거기를 향해서 예.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대학원 동문이고 또 그렇습니다. 업체도 이 코바나 컨텐츠하고 뭔가 관련이 예, 있을 예. 것 같은 사무실 시공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업체이고 이런 점이라는 거죠. 근데 요 수사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네. 어쨌든 샤넬백 자체가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다고 건진법사라는 분이 얘기하고 네네. 있고 그렇더라도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전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그 동정 사진이라던가 이런 네네네.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네.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겁니다. 그런 백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 그냥 이렇게 물러설 수 있는 사건은 아니죠. 네네. 그 모르겠습니다. 그 백을 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도 들고 나간 적이 없고 집에만 고이 모셔뒀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런 그 고가의 백이 그 뭐 그렇게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아. 추가금을 누가 지출했는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 그때 뭐 몇백만 원 더 주고 네네네. 백을 교환했을 때 네네, 그돈 누가 냈냐? 예, 아, 추가금은 당연히 낸 사람은 지금 현재 그 수행비서인데 네. 그 돈을 건진법사는 자기가 줬다는 것이고 네. 뭐 저 지금 수사기관은 당연히 그거는 뭐 김건희 씨 쪽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될 그 것 돈을 낸 사람이 가방의 실제 주인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볼 수 예, 있다는 네, 거군요. 네.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전에 김건희 씨 수사 이전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부인은 네네.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이게 적용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샤넬백이 김건희 씨한테 만약에 전달된 뭐 실제 주인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벌이 혹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 법 해석에 대해서도는 저는 일단 100%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예, 그 좀 약간 좀 다르게 볼 견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만약에 수사검사의 입장이라면 저는 청탁금지법은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 뭐 알선 수재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뭐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만 저 같으면은 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그 죄명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뭐 말이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변호사가 뭐 잘못한 거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네.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네. 그래서 비 변호사인 경우 그리고 그 내가 어떤 공무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군가를 보내준다 혹은 해외 무슨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 줄게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샤넬백이든 뭐든 받는다면 네. 그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그 특정 그 규정의 경우에는 물론 변호사법 위반은 다른 규정도 많습니다. 네. 근데 그 규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 그걸 갖다가 오염시킬 목적으로 그걸 빙자해서 자기가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딱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형도 낮지 않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검토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무에 관하여 청탁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뭐 참고인으로 본다던가 혹은 뭐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그 뭐 통일교와 관련된 거 보면 어느 정도 어떤 청탁이 이루어졌을지는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법 위반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서 여쭤볼게요. 이거야말로 정말 네네. 감찰관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내부적인 얘기라서 우리는 봐도 이게 무슨 뉴스인가 하고 살짝
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게 원래 그 인사정보 그러니까 법무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네네. 뭐 본인들이 인사검증 업무를 저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가지고 네. 뭐 추진하겠다. 다만 이건 뭐 법무부와 무관하게 그 용산 쪽과 같이 일을 하는 부서고 소속만 법무부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편법 운영 비슷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인사 이루어진 걸 보면 윤석열 씨 그리고 용산 뭐 김건희 씨 이런 사람들이 그 친소 관계에 따라 뭐 이 그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 다 네.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네. 사실 그 고위공무원 승진 같은 경우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무조건 검증을 하는데 네. 뭐 검증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고위공무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뭐 용산에서 결정한 사람이 그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사정보관리단은 어떤 면에서는 용산의 인사 절차에 대해서 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것밖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그 편법 운영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 하면서 운영 경비를 전액 삭감을 했죠 예산에. 네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인사정보관리단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검사들도 네. 여러 명이 나가 있고 3명이 나가 네. 있고 여러 파견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거의 다 원래 부처로 복귀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 경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네. 아침에 청소 용역 업체를 네. 그 지불할 돈도 없어가지고 아, 화장실도 다른 건물 화장실을 그래요? 예 해체되기 직전에 그랬다 하고 출근할 때는 각자 자기가 쓸 그 쓰레기 봉투는 그 편의점에 들러서 사가지고 좀 불쌍하게 지내다가 이번에 다 해체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어쨌든 뭐 이렇게 법무부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뒤숭숭한 그런 것 상황이겠죠? 같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게 원래 검사들이 해야 될 업무도 아니었고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예, 비정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복귀한 본인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좀 불거지는 이야기가 저번에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요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탄핵 기각되면서 업무 복귀한 다음에 이게 법무부 내부 검찰 내부가 인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 우리가 했었는데 네네네. 최근에 법무부 간부들 예를 들면 출입국 본부장이나 네네. 뭐 이 박성재 장관 조사했던 검사 이런 네네. 분들이 사표를 냈던 이야기 저번에 잠깐 예, 전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감찰관은 또 임명했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전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모양입니다. 박성재 장관은 뭐 그 복귀한 그 탄핵 기각되고 복귀한 직후에는 막 뭐 여러 뭐 소리도 지르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경로하는 게 꼭 그 뭐 지난번 용산만은 아니었는지 그런 그 경로의 희생자가 된 사람이 참 많았던 모양인데 어떤 거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저 일단 사표를 수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사표를 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감찰관하고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도 했고 뭐 그리고 특별하게 그 언론에 나지 않는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는 뭐 조용조용하게 조금씩 인사를 한 모양인데 요즘은 이제 그 내부 업무보다는 주로 그 일선 순시 업무 그런 거를 하고 있다네요. 뭐 법무부 간부들 중에서도 과장들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마 사무실에 있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출입국 본부장하고 그 박성재 장관 조사했던 검사 사표 낸 이유는 좀 밝혀졌습니까? 네네. 출입국 본부장의 경우에는 다들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된 거라 합니다. 윤석열 씨. 예. 그 출국 금지 조치가 공수처에서 요청이 오자마자 사실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을 하면 그걸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란죄의 경우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 같은 경우에라 하더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날이 아마 그 법사위 진행 중이어가지고 그 장관은 앞에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중이었고 바깥에 뒤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그 수행에서 앉아 있는 상황에서 아마 공수처에서 그 요청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장관한테 보고를 할 수가 없죠. 장관이 바로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야당 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께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나가가지고 예 방금 전에 들어와가지고 처리했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성재 장관은
그거를 아. 왜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답을 하느냐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역정을 많이 냈고 아이고. 그 직후에 탄핵이 돼서 일단 떠났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업무 보고 그동안 부재중 업무 네.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업무 보고 상황에서 또 그걸 아. 또 후배 그 저 출입국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네. 아마 저 도저히 그 좀 보기 민망할 정도로 화를 냈던 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저 출입국본부장도 그 출입국 직원들 중에서는 최상위 직급이라서 네. 뭐 이제 뭐 뜰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그 뜻을 안 굽히고 사직을 했고 계속 아마 그걸 좀 회유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네. 5월 2일자로 수리가 돼서 5월 8일 날 퇴임했답니다. 아. 예. 그 확인이 됐군요. 네, 그때 네, 네. 짐작이 참 슬픈 예감은 틀리는 일이 없어요. 뭐 그날 일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저 박성재 장관이 저 네네. 이상민 그 장관이 뭐 그때 당시에 네. 그 이게 무슨 내란이냐 이런 저는 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네, 네, 보면서 박성재 장관은 그때 418호에 있었던 모양인데요 대기 중에 아, 국회에서. 예예예 네. 근데 그때 아마 그래 맞아 이게 어떻게 내란이야 그랬더니 뭐 아마 법무부 과장 중에 하나가 저 그 친이 쿠데타는 내란이 확실한데요 그렇게 대답을 장관한테 했다는 겁니다. 너 나가 이래가지고 뭐 나갔던 모양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 뭐 그날 뭐 퇴근했다는 등 뭐 그런 얘기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무원 되려면 경로를 잘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화를 버럭내는 이런 화를 내면 아랫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죠. 아. 그러면은 조직이 저 싫은 얘기 안 하게 되고 네. 결국은 그 계엄 선포 이런 이상한 결정을 내려도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 친이코 대단 내란입니다 대답하신 과장 좀 찾아서 표창장 드리고 싶네요. 네, 뉴스마트에서 상 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요거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짚었는데요. 이창수 예,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표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명예퇴직할 거냐, 뭐 일반퇴직할 거냐, 아니면 여러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퇴직을 반려를 할 거냐, 뭐 네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퇴직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6월 2일자로 아마 수리를 할 모양입니다. 네. 6월 2일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좀 체면을 유지하면서 네. 본인들이 퇴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려면 일찍 나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기각되고 복귀하자마자 그랬어야 되는데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주 뭐 건강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뭐 좀 허리 아프다고 얘기했던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본인 체면은 차리고 나가겠다 이런 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퇴임식도 잡히는 것처럼 언론 보도는 나오던데요. 네, 네. 6월 2일에. 퇴임식 때 뭐 어떤 퇴임사를 하고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뭐 정당화, 뭐 지나친 정당화 혹은 뭐 정치적인 최소한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삼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쨌든 뭐 폭발력이 있을 수 있는 게 대선 막바지이고 네네. 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그러니까 김건희 씨 사건 수사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탄핵 소추를 그것 때문에 이 국회로부터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장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엔 찻잔 속의 태풍일 거고요. 그 아무리 얘기를 한다 그래도 아닌 거를 그렇다고 얘기한다 한들 그런 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그 수사의 결론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수사의 방식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휴대폰 맡겨놓고 그러니까요. 검찰청 이외의 네. 장소에서 조사를 한 전례가 없고 네.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전례 없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하나 써놓고 나가는 것이 됐거든요.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비록 후배라고는 합니다만 본인이 최대한 절제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길게 보아서는 본인한테도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남아있는 고 수사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헤드가 나가고 나면 고 수사 지금 어쨌든 대대적으로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네네. 수사가 어떻게 됩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어떻게 보면 그 의사 결정을 내려줘야 할 확실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중대한 의사 결정을 그런 의사 결정을 중간에서 내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분명히 좀 대검 차원이라던가 이런 윗선에서 그런 그 지휘 계통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신속하게 수사가 가능해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앙지검장 인사가 되려면은 정권이 바뀌고 그것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되죠. 저도 어떻게- 그것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야 이거 그렇죠. 정말 사건 그 지연시키려고 일부러 일찍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막다가 네. 일부러 공석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마지막까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좀 그러니까요. 동의하기 어려운 뭐 걱정 선택이 정권 아니겠습니까? 바뀌고도 법무장관 인선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청문회도 해야 되고 막 논란도 있을 네, 수 네, 있고 네, 그러면 이 수사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지휘 계통 만들어서 빨리빨리 네.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총장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예. 총장도 뭐 좀 좀 그냥 믿을 수가 있나? 본인 코가 석자겠지만 네.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찰관님 여기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